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이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기력 회복과 미토콘드리아 활성으로 에너지 충전,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전세계 탑5 베스트 약초. 지난 시간 1부에서는 3가지 입증된 방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첫째가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 약초 중에서 두 번째 홍경천, 세 번째 아슈아간다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나머지 3개 약초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세 번째 약초입니다. 두릅나무과 여러 해살의 식물의 뿌리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한 후에 오는 정상적인 피로는 물론이고 질환에 동반된 피로, 만성피로 증후군, 그리고 지구력도 개선시킵니다. 이외에도 당뇨, 인지기능, 성기능, 대사증후군 개선이 임상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은 영문으로는 아시안 진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인데요. 가공 절차에 따라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년생 이하의 생인삼, 4에서 6년생 뿌리의 껍질을 제거하고 건조한 백삼, 6년생 뿌리를 수확 후에 찌고 건조한 홍삼, 그리고 발효 인삼입니다. 참고로 같은 속의 인삼 중에는 미국 인삼도 있습니다. 주요 활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활성 물질은 진세노사이드입니다. 150종에 이르는 다양한 사포닌 종류이고 RB1, RB2, RG1, RE 그리고 RD 등입니다. 진토닌은 미국 인삼에만 있는 성분인데 아시안 진생보다는 연구가 적지만 임상 연구에서 인지 기능과 정서, 피로, 당뇨, 호흡기 감염 개선 보고가 있습니다. 인삼을 드시면 왜 에너지가 충전되고 기력이 회복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과정인 전자전달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므로 ATP 생성이 증가됩니다. 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시키는 미토파지 신호가 활성화되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방지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이 촉진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조절에 중요한 칼슘 이동을 조절해주고 미토콘드리아의 사멸을 억제시켜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십 편의 대조건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 후에 느끼는 정상적인 피로가 4주 후면 개선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50세 이상의 만성피로군 증후군 증상이 개선되고 암 환자, 간질환 환자 등 질환 관련 피로도 개선시킵니다. 또 무기력증, 지구력과 운동 능력이 개선됩니다. 기력 회복 외에도 중요한 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가 수십 편의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당뇨 개선, 고지혈증과 고혈압 개선, 인지기능 기억력의 개선, 그리고 성기능과 발기부전도 개선시켰습니다. 캡슐 정제 액상으로 복용하실 때에는 제품 구입 후에 설명서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고농축 형태 제품이 많아서 반드시 복용 추천량을 지켜야 합니다.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당뇨 및 고혈압 개선 효과도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혈당, 혈압 변화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 분말차는 끓는 물 250cc에 분말 1개에서 2개의 티스푼,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에 차처럼 복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소량으로 시작하고 2주 단위로 반응을 관찰하면서 차차 증량합니다. 전통의학적 약초차는 아주 좋습니다. 생수 1리터에 건조인삼 절편을 하루에 3에서 10g을 넣고 100분 정도 달인 후에 차처럼 마십니다. 건조 절편의 일반 용량은 3에서 10g이지만 최대 30g까지 사용합니다. 분말은 한 번에 1에서 2g입니다. 고려인삼으로 유명한 한국의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은 하루에 400에서 6000mg입니다. 인삼차는 달콤한 흑향이 나고 맛은 처음엔 쓰고 뒤에 미묘한 단맛이 납니다. 복용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입니다.
어떤 분이 인삼을 복용하면 좋은지 요약하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허약, 피로, 당뇨, 구토설사, 다한, 뇌기능 향상 등에 사용하며 주의점은 과량 복용이나 발열 시 복용 금지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임상 연구를 근거로 하면 첫째,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 후 피로가 자주 있는 경우, 두 번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의 피로, 세 번째, 인지기능, 기억력 감소 한 분의 피로 증상, 넷째, 성기능 감소와 피로가 동반된 경우에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부작용과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400mg에서 6g이 사용된 많은 임상 연구에서도 보고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량 복용 또는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다른 약을 복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일시적인 맥박수 증가, 소화기 장애 변비, 신경과민 흥분은 2, 3일 중단 후에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고요. 불면증은 취침 전에는 복용 금지입니다. 고혈압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는 혈압이 의미있게 증가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아주 드물지만 생리주기 변화나 유방 압통이 생길 수 있으며 2, 3일 중단 후에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레르기는 즉시 중단하고 심하면 병원을 방문합니다. 복용약물 중에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항우울제, 항당뇨제 복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허브입니다. 작은 상록수의 잎으로 전세계 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막고 사멸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미토콘드리아의 작동 과정에 작용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피로도 개선합니다. 피부세포, 간세포, 근육세포,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녹차입니다. 수술밥이 노란 향기로운 흰꽃이 핀 모습이고요. 야생에서는 9m까지 자라지만 재배 시에는 가지치기로 작은 나무로 자랍니다. 잎을 약용하며 원산지와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한 차로 제조됩니다. 주요 활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카테킨 및 그 유도체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인데 약자로 EGCG라고 합니다. 녹차를 마시면 에너지와 활력이 증가되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방지하고, 두 번째,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 신호를 활성화시켜서 숫자가 증가됩니다.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안정시키고 전자 전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주므로 ATP가 증가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분열과 융합의 균형을 조절해 주며 미토파지 시스템의 가동으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합니다. 게다가 미토콘드리아의 사멸을 억제하는 작용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생성, 손상, 사멸, 제거, 작동, 효율성 등 모든 과정에 작용하는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실제 대조군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효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남자에서 운동 후에 피로가 감소되고 성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도 집중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미토콘드리아가 잘 적응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운동선수에서 운동 후 근육통과 근육 손상이 감소되고 운동 중에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켜서 ATP 생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녹차 복용으로 우리 몸 각 장기 세포에서 에너지를 원활하게 생성하게 되면 관련된 질환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첫째, 뇌신경세포인데요. 에너지 생산이 증가되므로 인지기능,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 체내에 축적된 영양분들을 소모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왕성하게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갈색 지방세포에서는 열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항비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혈관 내피세포 및 혈관의 평활관 세포가 건강해지므로 심혈관 위험 요인이 감소됩니다. 네 번째, 새 미토콘드리아를 계속 새로 만들어내므로 세포의 노화가 지연됩니다. 다섯 번째, 피부세포는 재생력이 증가돼서 피부 항노화 효과가 나타나고 간세포의 기능 활성으로 지질의 대사가 촉진되어서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개선됩니다. 실제
녹차의 고지혈증 개선 효과 보고 연구는 50편이 넘고요. 녹차는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 탑5 약초에도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세포가 포도당을 왕성하게 소모하게 해주므로 당뇨도 개선되겠지요. 실제 녹차의 당뇨 개선 효과가 증명된 임상 연구도 수십 편이 넘습니다.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캡슐을 정제로 드시려면 구입 후에 설명서에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하면 됩니다. 캡슐의 성분은 녹차 추출물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추출물 또는 EGCG 성분 등 제품마다 다릅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대개 녹차 추출물 캡슐 기준으로 하루에 1000mg 이하를 권장합니다. 권장량 중에서 가장 적은 추천량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차로 드시는 경우에는 다른 약초처럼 전통의학적 약초차로 만들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조된 녹차잎은 오래 다리지 않아도 활성 성분이 잘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건조된 잎을 구입하셔도 좋고 또는 분말을 구입해도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 차거나 뜨거운 물로 250cc에 건조 녹차잎 또는 분말 1개에서 2개의 티스푼을 넣고 5에서 10분 정도 둔 후에 차처럼 복용합니다. 권장되는 하루 복용량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건조된 녹차잎 기준으로 하루에 3에서 5g, 녹차로는 하루에 2잔에서 3잔을 마시고 특정 질환을 개선시키려는 약용 목적 시에는 하루에 5에서 10g, 녹차로는 하루에 3잔에서 6잔을 마시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카페인 양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녹차의 카페인은요, 커피의 카페인과 달리 녹차의 활성 성분인 카테킨에 결합돼서 흡수가 아주 느립니다. 녹차의 향과 맛은 원산지와 가공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향은 풀향기, 해초나 찐 채소의 향, 꽃향기, 고소한 향, 달콤한 향 등 다양하고요. 맛도 신선한 풀맛, 감칠맛, 약간 떫은 맛, 단맛, 고소한 맛도 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므로 5분에서 10분 안에서 기호에 따라 우리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녹차는 전통의학에서는 이뇨지혈, 심장질환, 소화촉진, 체온 조절, 정신건강 등에 사용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녹차는 누가 마시면 좋을까요? 당연히 녹차로 개선이 증명된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드시면 좋겠지요. 첫째, 무리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 후에 자주 필요하신 분. 두 번째, 스트레스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정신적 피로를 느끼시는 분. 세 번째,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에 동반된 무기력과 피로 또는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피로 무기력이 있으시다면 녹차를 마시면 기력도 회복되고 질환도 개선되는 효과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피로 무기력과 동반된 질환도 같이 개선할 목적으로 녹차를 선택하셨다면 복용량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건강 목적으로 드시는 녹차 섭취량보다 2배 정도는 섭취하셔야 합니다. 복용기간은 임상연구에서는 대개 1달 이상인데요. 약용 목적이라면 더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므로 2달 복용 시마다 2주 정도 휴학하고 사용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신경과민, 심박동수 증가 같은 카페인 관련 증상은 과량 또는 유전적으로 민감한 경우에 생깁니다. 이럴 때는 2, 3일 중단 후 다시 소량으로 시작합니다. 과량이나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3일 중단 후에 다시 소량으로 공복을 피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알레르기는 즉시 중단하시고 심하면 병원을 방문하고요. 드물지만 간기능 장애 보고가 있으므로 간 질환이 있는 경우는 복용 중에 간기능 점검을 합니다. 과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는 칼슘 흡수가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점입니다. 첫째,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불안, 불면, 심계 항진이 있는 경우는 카페인을 제거한 녹차를 복용하시고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또는 심혈관 관련 약물을 복용 시에는 약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치의에게 녹차를 복용 중임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음식에 들어있는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빈혈이 있는 경우는 공복에 복용하고 위장 자극 증상을 느끼는 경우에는 공복에는 피하도록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는 카페인이 제거된 녹차를 소량 마시는 정도로만 합니다. 녹차를 사실 때요, 어린 잎으로 만든 비싸고 고품질의 녹차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녹차의 맛을 즐기실 때 구입하시면 되고요.
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녹차를 활용할 때는 많이 자란 말린 녹차잎으로 만든 제품을 사는 게 좋습니다. 훨씬 저렴하고 약효는 더 좋습니다. 이제 녹차를 제대로 공부하셨으므로 녹차가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귀중한 약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꾸준히 자주 혹은 가끔씩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식물입니다. 콩과의 여러 해살의 식물의 뿌리인데요. 주산지가 중국 내몽고, 동부 시베리아 지역이고 국내에서는 주로 재배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기력 회복과 장수를 얘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물이고요. 실제 현대의학 연구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상성, 손상 회복, ATP 생성을 증가시켜주므로 기력이 회복되는 것이며 DNA 끝부분의 텔로미어를 보호해서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므로 장수를 위해 복용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황기입니다. 5월 초 어린 쌍 모습인데요. 솜털이 아주 많지요. 잎은 깃골 형태인데 잎끝이 약간 패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물로도 먹습니다. 5월 말에 자란 모습이고요. 여름에 꽃이 핀 모습입니다. 초가을에 열매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열매 안에 검은 씨가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재배 식물이지만 간혹 야생화돼서 산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 씨가 익으면 가을에 바로 파종하거나 봄에 파종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2년생 뿌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어린 것을 구입해서 봄에 심어 기를 수도 있습니다. 1, 2년생은 식용으로 사용하고 약용을 하실 때는 3년생 이상이어야 합니다. 황기 뿌리는 아주 길게 자라는 것이 특징이어서 배수가 안되면 잘 썩기 때문에 3년생 이상 황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건조된 4년생입니다. 황백색이고 아주 길지요. 그리고 이것은 10년생 황기입니다. 황갈색인데요. 굵기가 완전 다르지요. 실내에 황기향이 가득 찹니다. 10년생이 넘으면 중요한 활성 성분의 함유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주요 활성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170여 종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이 아스트라갈로사이드 4입니다. 60여 종이나 되는 플라보노이드, 다당체도 30여 종 이상이나 됩니다. 그 외에 20종 이상의 무기질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황기를 복용하면 에너지와 활력이 증가되는데 왜냐하면 첫째, 우선 너무 많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는 자가포식이라는 작용으로 제거해버립니다.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말고도 세포 속의 찌꺼기들도 같이 제거해주고 또 이것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두 번째, 조금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그 구조를 회복시켜주고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를 합성하는 단백질과 DNA의 복제율을 증가시켜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기능 유지와 향상으로 에너지인 ATP 생성을 증가시켜줍니다. 실제 대조군 임상연구에서 증명된 효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6명의 만성피로 환자에서 만성피로와 수면이 개선되었고요. 600여 명의 운동선수에게 복용시킨 결과 운동 관련된 근육의 피로와 손상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뇌졸중 환자와 암 환자에서는 삶의 질과 함께 피로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기력 회복 작용 외에도 다른 중요한 효과들도 있습니다. 첫째, 면역이 저하된 경우는요, 면역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처럼 너무 과다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균형되도록 조절해주는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기에 함유된 사이클로아스트로제놀이라는 성분은 세포 노화의 중요한 요소인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일부 임상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당뇨성 신장합병증,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신장 기능의 개선. 네 번째, 심부전 협심증 환자에서 심혈관의 기능 개선. 다섯 번째, 만성 폐질환, 폐손상, 호흡부전, 천식 환자에서는 폐 기능의 개선. 그 다음에 혈당 및 당화혈색소의 수치 감소 등 당뇨의 개선, 그리고 항암제의 부작용 개선과 보조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은 캡슐 정제 액상 분말 제품이 있고요. 제품을 사서
설명서의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대개 하루 복용량은 500mg에서 2g 정도입니다. 뿌리 분말차는 끓는 물 250cc에 1개 내지 2개 티스푼 10에서 15분 정도 둔 후에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전통의학적 약초차는 물 1리터에 건조한 뿌리 15g에서 30g을 넣고 100분 정도 달인 후에 하루에 2~3번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공복이나 식간에 마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가능한 소량으로 시작해서 차차 증량해야 합니다. 환기차는 미세하게 달콤한 흙향이 나고 약한 단맛, 미세한 쓴맛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어떤 분이 드시면 좋은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활력 증가와 항피로, 항스트레스, 장수와 항노화, 면역 증강, 심혈관, 소화기, 신장 건강에 사용하는데요. 이런 전통의학적 사용이 현대 임상 연구에서 대부분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적으로 임상 효과가 증명된 다음의 경우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중년기 이후에 기력 저하와 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장수와 항노화 효과도 같이 있어서 아주 좋겠지요. 두 번째, 암 환자의 기력 저하. 세 번째, 심혈관, 신장, 폐질환자의 기력 저하와 피로. 네 번째, 당뇨 환자의 기력 저하와 피로 시에 아주 좋습니다. 복용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나 복통 같은 위장 문제는 2~3일 중단 후에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고요. 알레르기도 일단 중단하고 심하면 병원 방문합니다. 혹시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면 양을 줄이면 됩니다. 주의점으로 임산부와 수유 시에는 아직 안전자료가 부족해서 피하시고요. 면역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루푸스나 루마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세 번째로 면역 억제제, 당뇨약, 고혈압약 복용 시에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력 회복과 미토콘드리아 활성 효과로 에너지 충전과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전세계 탑5 베스트 약초 1부, 2부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이 5개의 약초 말고도 효과는 비슷하지만 임상 연구수가 적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약초는요, 동충하초, 가시오갈피, 오미자, 당귀, 강황, 은행잎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가로 3부 강좌가 있습니다. 첫째, 운동 외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른 생활요법들을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1, 2부에서 공부한 5가지 약초 중에서 나에게 맞는 약초를 고르는 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는 꾸준히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